아, 아이. 한번 테스트해보고 나서 구석에 처박아 두게 된 템. 1시간 지나면 다 날라버리는 템. 한국 브랜드면 좀 한국 한정 컬러나 내지 웬 일본 한정 컬러니? 뭐 이럴 수가 있나? 이뻐 바르면. 그러게 유분감이. 안녕하세요,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홍시 여러분들. 오늘은 올리브영 평점 1점 리뷰 읽어보기 영상이에요. 저번 달에 이제 기획회의를 하는데 쭈PD가 1점대 올영 리뷰 읽어보는 거 어떨까요? 이제 그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품을 살 때 리뷰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거든요. 참 재밌는 거는 저희랑 저희 그 젊은 PD들이랑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쇼핑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그 리뷰를 보고 리뷰를 또 판독할 줄 알더라고요. 사실 이제 홍인모 채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먼저 미리 좀 한번 쭉 써보고 한번 다 걸른 다음에 주로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팩폭 리뷰 같은 거는 굳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있나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한번 솔직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. 자, 첫 번째 제품은 뭐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뭐 샵템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도는 그런 제품인데요. 온그리언트의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. 화잘먹 속광 로션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. 약간 샵 요런 데 가면은 메이크업 선생님들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 그런 템이라 그러고 저도 써봤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요 온그리언트의 카밍 로션 1점 리뷰 한번 읽어볼게요. 와, 별점 낮은 리뷰 순으로 볼걸. 유분이 이렇게 많고 찝찝한 로션은 생애 처음 봐요. 찝찝한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아요? 제가 써봤는데 되게 가볍던데. 다행히 뭐가 나진 않았는데 이 정도의 유분이면 곧 모공이 막혀서 뭐가 날 것 같아요. 씻고 발랐더니 개운하지 않아요. 흙을 바른 게야 왜 이래 진짜. 오히려 여름에 씻고 나니 땀이 난 느낌이 그냥 평범한 로션 같아요. 이거 바른다고 화장이 엄청 잘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이거 생각보다 살벌한 1점 리뷰를 가진 요 온그리언트.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템을 쫙 봤을 때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, 되게 묽은 로션 하나 만드셨구나. 썼는데 저는 되게 가벼웠어요. 자, 보세요. 또로로로로로로 묽은 점도 정도 있는 그런 로션이거든요. 옛날에 이 화장품 시장이 막 붐업되지 않을 때에도 저희들 촬영장 갈 때 보면은 항상 그 묽은 타입의 로션을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베이스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피부 위에다 보습과 공급템으로 이런 묽은 로션템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그거를 저는 연상시켰었고 얼굴에다 한번 발라볼까요? 죄송해요, 좀 가까이 갈게요. 일단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묽으니까 피부 위에 바로 이렇게 퍼뜨려서 흡수시키기 좋고요. 그리고 약간의 유분감이 안에 있어. 근데 그 유분감이 여러분 없잖아요? 그러면은 화장이 금방 건조해져. 그래서 왜 저도 뭐 로션 탑이나 앰플 같은 그런 거 바른 다음에 샬롯 틸버리 매직 크림이나 뭐 바비 브라운의 크림 있죠? 그런 거 같은 걸로 한번 싹 바르는 편이거든요. 이런 정도의 맨질광을 딱 남기잖아요. 그러면 베이스 바르면은 블렌딩이 잘 됐을 거고 되게 피부가 투명하고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느낌은 아니에요. 연작 프랩 같은 그런 느낌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쫀득하게 해서 피부 베이스를 착 달라붙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정말 그냥 기본에 충실한 화장 전에 바르는 로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요거 쓰신 분이 지성분이시던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분감이나 이런 게 피부에 닿으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일 것 같아요. 편한 보배템까지는 아닌데 피부 정리하고 화장할래 그렇게 썼을 때는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. 홍이모의 결론은 이 1점 그 리뷰 주신 분들요 조금 약간 워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겨울에 딱 요 계절 같은데 요런 분들은 그냥 쓰시면은 적정할 정도로 피부가 편안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순하고 묽은 로션 그 이상 이하도 아님. 맞는 말인 것 같은데? 다시 지우고 있어요. 홍신님, 나 근데 여기 밑에 반사판 있다? 반사판으로 주름하고 이런 것들 많이 가려야 된답니다. 자, 두 번째도 엄청 많이 유명하더라고요. 틱톡이면 틱톡, 쇼츠면 쇼츠, 뭐 릴스면 릴스 같은데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. 아누아의 PD알렌 히알루론산 캡슐 백세럼. 이거는 뭐 틱톡 같은 데서 외국인들도 좀 많이 쓰더라고요. 자, 리뷰평 한번 볼게요. 냄새는 너무너무 힘들어요.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못 바를 정도입니다. 저는 피부 좋았는데 사용하면서 좁쌀 여드름이 퍼지는 거 보고 경악했습니다. 뭐 이럴 수가 있나? 이거 쓰고 화장하면 광이 나서 좋음. 다들 왜 이렇게 피부 좋냐고 물어봄. 근데 난 슬프게도 T존은 기름 좔좔이라 유분이 많아서 트러블 잘남. 좋다는 거니 나쁘다는 거니. 좋은 평도 있어요. 어떤 앰플 써도 속당김이 안 잡혔는데 이 앰플 쓰고 나서는 잡혔어요. 끈적이 먹고 피부가 좋아진 게 느껴져요. 아누아 수분 변태라 하더니 그런 소문 나이가 있었네요. 수부지한테 한 줄의 비침. 나 근데 이거 약간 냄새가 나. 이 리뷰는 뭔가 이 말이 업자가 쓴 것 같은 느낌이다. 저 이거 되게 보고 놀란 게 평점을 5점으로 해놓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평점 5점이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? 그리고 딱 본대요. 근데 딱 들어가면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리뷰를 거기다 적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젊은이들 적당해.
무서워. 다 써보겠습니다. 일단 찰랑찰랑. 이거는 완전 이제 묽은 그런 거고 일단 조금 흡수를 시켜볼게요, 여러분. 그러게 유분감이 여기에 이렇게 겉도네. 근데 이거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제품의 특징이 그럴 것 같은데, 왠지 느낌에. 저 리뷰는 지성 피부의 젊은 분들, 그래서 약간 조금이라도 헤비하거나 오일리한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시는 분, 그런 분들이 쓰셨을 것 같아요. 바른 쪽이고 여기 안 바른 쪽이거든요. 저 같은 이제 건성의 나이대 있는 피부들은 되게 괜찮을 만한 그런 앰플 제형이거든요. 광은 뭐 이제 이렇게 딱 나고 겉도는 느낌의 오일리함 있잖아요. 그것도 그냥 쫙 흡수되는데요, 지금 보니까. 그리고 약간의 이제 다 흡수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이런 느낌으로 끝이 나니까 피부 화장도 잘 착착착착 풀처럼 잘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.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아무 냄새가 없는데요. 들어보니까 냄새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리뉴얼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냄새는 전혀 없고 저는 꽤 괜찮은데요. 다만 저는 동물성이어서 아마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거 가리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데요. 참 보면은 뭐 세럼이건 뭐 크림이건 그 기초 제품에 대한 제형에 대한 사람들의 그 호불호가 진짜 다 명확한 것들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. 근데 좁쌀 여드름 나는 것까지, 나 그거는 조금, 그것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. 좁쌀 여드름 난다고 하는 그 정도면은 그냥 안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자,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유명템 중에 하나죠. 연작의 베이스 프랩인데 화장 잘 먹게 하는 그 베이스 프랩에 있어서 거의 탑이죠.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클래스 해봐도 이 프랩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. 1점 리뷰 한번 볼게요. 너무 번들거려요. 이것만 썼다 하면 밀리고 더럽게 무너지고 그 정도야. 무엇보다 엄마 화장품 냄새 나서 이거 진짜 미쳤는데, 진짜 개 좋은데 내 피부랑 안 맞아서 피부 돌리는 데만 2주 걸림. 근데 진짜 개 좋았어. 지속력 진짜 새벽 6시에 화장하고 저녁 10시까지 수정 안 하. 무슨 직업인데 새벽 6시에 그냥 내 피부를 바꾸고 싶어요. 좋다는 거야, 싫다는 거야, 나쁘다는 거야? 너무 유명템이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쓰고 저도 그렇고 한번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게 투명한 이런 정도고 더 이상 내려오진 않죠. 약간의 점도가 있다는 거고 되게 물스러워요. 펴바를 때는 오일리한 느낌은 크게는 없어요.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고, 여기에다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. 그거 참 많이 물어보셨는데, 옛날에 이거 바르고 자외선 차단 발라요, 자외선 차단 바르고 이거 발라요. 원래 원칙은 얘 바르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바꾸셔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정도로 되는데 확실히 오일리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. 프랩 중에서도 보면은 모공을 메우는 프랩이 있거든요. 얘는 모공을 메우는 프랩은 아니에요. 화장의 베이스가 이렇게 착 이렇게 달라붙게끔 역할을 하는 그런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모공은 왜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피부 베이스 이렇게 있으면 요거 가지고 이렇게 샤샤샤, 오, 이렇게 이쁘다. 제가 지금 프라다 파운데이션 조금 발랐거든요. 이렇게 지금 피부가 마무리돼요. 그러니까 유분감 같은 거 그런 건 아닌데 전혀 막 이렇게 찐덕찐덕거리거나 척척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버석스럽다거나 그게 아니고 되게 얇은 피부를 지향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이 적정량을 착 쓰시면은 되게 예쁘게 피부가 표현돼서 사랑받았던 것 같고 좋다는 후기도 꽤 많았어요. 막 수분감 넘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거 안 바르면 묘하게 뜬 느낌이라 매일 바릅니다. 그냥 1% 부족한 걸 채워주는 느낌? 특히나 약간 그 지성분들이나 복합성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진짜 사계절 내내 쓰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브러쉬 되게 좋네. 민스코님, 갑자기 갑툭튀. 이거 좋은데? 파운데이션 브러쉬? 항상 있어야 되는 템이긴 해. 안 쓰더라도 이게 약간 기본템으로서 있어야 되는, 언젠가부터. 자, 이번에는 섀도우 가져갔거든요. 따단!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. 근데 이거 진짜 되게 많던데, 컬러. 지금 현재 이 26개나 된대요, 색상이. 저는 어제도 이거 틱톡에서 중국 친구인 것 같아요. 그 친구가 막 여기 이거 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메이크업 하는 거 보고 잤는데 그 정도로 이것도 되게 많이 글로벌하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. 1점 리뷰 한번 볼게요. 예상보다 그리 안 좋음. 나만 그런 건지 몰라도 가루 날림이 심하고 케이스는 예쁜데 발색이 별로. 색이 보기보다 밝아서 안 쓸 듯. 지속력이 너무 짧음. 리얼 팔레트가 더 나음. 리얼이 아니네. 로맨이네. 살면서 구매한 아이 팔레트 중에 가장 후회하는 템이자, 야, 혹평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조금 가루 날림이 심하다, 발색력이 조금 떨어진다,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그거를 예전에 느꼈었어요. 색깔 배합이 촌스럽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. 퍼스널 컬러별로도 쫙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색깔들이 다양하고 그거에 맞춰서 색 조합을 해서 색 배열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었고, 초반에 이거 나왔을 때 좀 써보고 너무 좀 가루스럽다 그래서 좀 안 쓰긴 했거든요. 한번 발라볼게요, 여러분. 요거는 봄 웜 브라이트하고 여름 라이트 추천이라 그러거든요. 저는 이제 봄 스트롱이거든요. 제가 써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이에요. 뭐 이런 거 좀 발라볼 거예요. 뽀용뽀용한 것들.
컬러 보시면은 티가 안 나죠, 이게. 근데 원래 티가 안 나는 색이고, 자, 그 다음에 조금 더 티 나는 색 한번 발라볼게요. 이 정도 발라볼게요. 자세히 보면은 발색을 했긴 했는데 확 나오진 않네요.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었어요? 발색 막 너무 확 되는 것보다 다른 듯 말른 듯 제일 진한 거 한번 발라볼게요. 제일 진한 거. 진짜 제가 콕콕 찍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. 이렇게 하면 좀 색 나온다, 여러분. 진한 거를 얹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중간 톤 같은 거 바르면은 이런 컬러가 나오는데, 이러니 뭐 금방 지워지겠지. 생기 블러링이라고 하는 여름 뮤트 추천템이라고 그러거든요.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. 발린 거니? 아니, 안 싸요. 여름 뮤트고 뭐 나발이고 간에 쌓이지를 않아요.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걸 발라도 저걸 발라도 비슷하다는 사실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되게 그냥 여리여리하게 밍밍하게 화장하는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요거에 또 장점을 잘 살려서 쓰실 것 같아요. 추천해 주실 건가요? 추천요? 아니요. 다른 거 살 거 많아요. 근데 컬러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으시거나 컬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톤 배열이 이렇게 쫘르륵 되어 있는 거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거 좀 배우기에는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그 점은 좋아. 이번에는 너무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다. 근데 거기에서 이제 립 제품 이제 새로운 유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한 거야. 그거 발랐는데 어머, 발색이 안 된다,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궁금했었어요. 이 리뷰가 맞는 건지. 퓨의 3D 볼륨ing 글로스 18,000원 정도고, 퓨에서 이걸 저를 보내줬었어요. 한 번 쓰고 던져버렸어. 제가 생각했던 퓨가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제형이 아니었어. 그리고 생각보다 좀 찐득찐득한 그 입술 위에 느낌이 싫어서 던져버렸나 버려버렸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 컨텐츠 하면서 정작 없는 거예요, 그때 받은 게. 그래서 다시 산 템이에요. 로지 70이라고 하는 컬러고요. 이런 립그로스예요. 색깔이 이쁘죠? 바닐라 컬러라고 하는 애, 얘도 제가 사봤는데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막 약간 퓨어한 느낌이다. 색깔 되게 예쁘죠? 1점 리뷰 한번 볼게요. 색이 없어요. 그냥 아예 없어요. 투명에 가까운 완전 연한 핑크 립글로스 바른 느낌이에요.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끈적거려요. 퓨 틴트 다시 사진 않을 듯. 너무 그러지 말아요.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올 텐데 너무 그렇게 또 냉정하게 돌아서시냐며. 퓨 발색샷이 너무 과장된 기분이에요. 사실 근데 이거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죠. 막 발색샷은 알죠? 우리나라 브랜드의 발색샷들 보면은 필러를 일단 빵빵하게 맞아야 돼, 입술들이. 그래서 입술의 표정은 다 이걸로 돼 있다.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해서 뭔지 아시죠?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웃겨. 그리고 막 여기는 다 막 고정해가지고 밀가루 샥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, 탐스럽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발색샷 얘기가 많다. 이거 재밌었어요. 진짜 리뉴얼하면서 버킹 향이 이게 무슨 향인지 개 구려요. 전으로 돌려줬으면 되게 화났었나 보다.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솔직히 말하자면 최악이에요. 최악의 글로스라고요. 끈적이는 건 뭐지? 약간 촉촉한 광나는 글로스가 아니라 기름지고 오일리하고. 악평을 넣어주셨네요. 로지 컬러 발라볼게요. 이뻐, 바르면. 이런 느낌이에요. 맑은 느낌의 그런 글로스가 아니고 찰진 쫀득쫀득한 그런 제형의 립글로스거든요. 보습력은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거든요. 살짝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. 정말 립 제품이야말로 케바케인 것 같아요. 나한테는 너무 인생 립 제품인데 다른 사람이 발랐을 때 너무 이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별 5개짜리 악평. 한국 브랜드면 좀 한국 한정 컬러나 내지 웬 일본 한정 컬러니? 와, 일본에서만 한정으로 컬러를 냈는데 거기에 또 빈정이 상하셨나 보다. 여기에 무려 좋아요가 1379개나 달렸네요. 동의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. 이런 의견들도 좀 들어주세요. 한국 에디션 이렇게 해서 내는 것도 말이 되냐? 근데 한국 에디션? 한국에서 내는 건데? 자, 이번에는 저도 엄청 좋아하는 그 블러셔거든요. 디어달리아의 리퀴드 블러셔. 이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죠. 그리고 이 디어달리아가 쓰기 되게 편하게 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발라서 쓰기도 좋고, 컬러도 되게 여리여리한 컬러들을 위주로 많이 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도 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쓰곤 하거든요. 이거 뭐 싫어할 게 있나? 볼게요. 바르기 쉬운 제품은 아니네요. 원래 리퀴드 블러셔가 그렇기도 하지만서도 이건 꽤나 베이스가 벗겨져요. 아무래도 리퀴드 제형이면은 베이스를 좀 벗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. 발색이 너무 연해요. 브러쉬로 발라도 퍼프로 발라도 다 너무 연해요.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.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소프티라고 하는 컬러거든요. 리퀴드니까 액체 타입이잖아요. 그 전에 피부 베이스가 너무 촉촉하지 않은 세미매트나 아니면 파우더 처리가 조금 돼 있거나 약간의 두께감이 조금 있긴 있어야 돼요. 그래야만 이 색깔이 표현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. 살짝 있다가 터트려도 좋고, 마른 상태에서 되니까 발색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. 저도 지금 베이스가 살짝 까졌는데 그럭저럭 괜찮습니다. 저는 지금 이게 딱 소프티라고 하는 컬러가 지금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보면은 또 발색이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에는 이 디어달리아의 블러셔 그 컬러들은요, 보면은 하얀색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발랐을 때 그냥 여리여리하게 발색되도록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더 바라는 것도 없고 덜 바라는 것도 없고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. 블러셔 발랐어 이런 느낌보다는 색깔의 그
느낌이 조금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편이고, 물론 좋은 리뷰도 있었어요. 너무 튀지 않게 은은한 블러셔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딱인 컬러예요. 다른 특이사항만 없으면 계속 재구매하게 될 것 같아요. 인생 컬러 찾으셨나 보다. 디어달레아 색깔군이거든요, 여러분. 보시면은 정확한 그런 순색이 없어요. 하얀색이 많이 섞여서 되게 연한 이런 색들이거든요. 발색 자체가 그렇다는 거, 그건 좀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만약 까졌잖아요. 그 위에다가 살짝 피부 베이스 다시 한번 살짝 얹어주고, 그 위에다 다시 한번 또 얹고, 그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좀 쓰잖아요. 그러면은 요 색도 나오면서 피부도 조금 벗겨진 것도 다시 커버하면서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. 자, 마지막은 클렌징템 중에서 저도 한동안 썼었거든요. 평점 전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. 한율의 쑥떡 팩폼 쑥국 쑥국 쑥쑥쑥쑥국 클렌징 팩폼이에요. 그래서 왜 클렌징 할 때 여기 위에다가 팩처럼 이렇게 얹어 놓고 조금 있다가 그냥 물로 싹 헹구면서 클렌징이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제품인데, 리뷰에서 왜 평도 많았을지 저는 알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. 와, 진짜 자극 심해요. 씻고 나서 너무 건조해서 토너 두세 번 발랐습니다. 이미 난리 났고 전체적으로 난리예요.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너무 슬프고, 진짜 어떻게 붓고 해야 되나요?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진짜 테스트해보고 고민 많이 하고 사세요. 유유. 평소에 민감하지도 않고 한율 제품 잘 써서 팩폼도 구매했는데 따가웠습니다. 특히 팩으로 쓰실 거면 입술에는 안 닿게 조심하세요. 제가 알기로 이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하라고 써있죠. 기용성 클렌저거든요. 그래서 유분하고 오일감 같은 거를 최대한 흡착시켜서 다 닦아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느끼는 뭔가 자극감이라면 자극감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하고 났더니 너무 다 닦여져 나간 느낌인데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, 예를 들어 건성 타입 분들이 쓰신다면. 그렇기 때문에 1점 리뷰 분들은 아마 살짝 꽤 민감하시면서도 건성 타입의 그런 피부 분들이었을 거라고 약간 추측이 되긴 해요. 이런 제품은요,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. 마른 얼굴 위에다가 팩처럼 얹어 놓으시고 1, 2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그냥 클렌징이 끝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. 바하 같은 이런 제품은 매일 쓴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는 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,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,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고, 데일리로 쓰실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. 기본 데일리로 매일매일 내 얼굴을 닦아내는 클렌징 제품으로 쓰시면 피부가 당연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용성 각질 제거제라는 거, 그걸 좀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홍시님들 이렇게 한번 올영 리뷰 1점짜리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리뷰를 이렇게 쓴 건가, 그리고 이렇게 그만큼 안 좋은가 재미삼아 수다 나누듯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영상 속의 제품들 써보신 경험 있는 홍시님들 계실 텐데 써보시고 어땠는지 이렇게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리뷰 영상들 가끔씩 가지고 올게요. 또 이렇게 수다 나누면 재밌으니까요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, 여러분. 안녕. 아이폰 17 프로 이거 어때요, 느낌?